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 연휴에 들어가 있는 동안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역시 이제 딥시크발 충격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국이 AI 기술을 앞서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에 더해서 적은 비용으로도 AI에 대한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또 부각되면서 미국의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가 이제 한번 타격을 받았고 국내 증시도 일단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데미지가 크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딥시크 관련된 내용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그 영향도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여기 이제 HTS에는 잘 정리가 돼 있죠. 딥시크가 뭐냐? 네, 중국의 AI 기업인데 심지어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 네, 중국의 스타트업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AI 기업들의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한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혹은 준하는 점수를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가형 반도체로 고성능 생성형 AI 모델을 출시하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 그리고 국내의 메모리 업계까지 이제 크게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부분인데 엔비디아 주가가 단기간에 거의 17% 가까이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AI의 거품이 꺼지는 것이자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딥시크가 최근 세상에 내놓은 추론 AI 모델 딥시크 R1입니다. 일부 성능 테스트에서 챗 GPT 개발사 오픈AI가 지난해 출시한 추론 AI 모델보다 진보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부분입니다. 충격적인 건 이제 첫 번째는 중국 업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낮은 비용으로 LLM 부분에서 높은 성과를 냈다라는 부분이죠. 딥시크 V3 같은 경우 LLM 언어 능력 평가하는 벤치마크에서 88.5점으로 오픈AI의 GPT-4 88.7점과 굉장히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대규모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픈AI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훈련시키고 있는 부분이죠.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고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낮은 개발 비용 때문에 이제 충격이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보시면 딥시크 R1의 거대 언어 모델 V3는 고사양 최상위 고대역 메모리 5세대 HBM3 8단이 들어간 AI 가속기를 사용할 수 없는 중국에서, 왜 사용할 수 없죠?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저사양 그래픽 처리 장치를 H800입니다. 2000개를 활용해서 2개월 동안 80억을 비용을 투입해서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요게 어느 정도냐? 오픈AI가 최신 챗 GPT에 투자한 비용 1억 달러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16,000개 투입한 메타의 최신 AI 모델 라마3 훈련 비용의 10분의 1 수준이다. 그러니까 싸면서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부분이 핵심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AI 반도체에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메타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테슬라도 그렇고 AI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들이 가성비를 노리면서 AI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기술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서 최고 좋은 반도체를 최대한 빠르게 많이 쓰고자 하는 겁니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기존의 가성비를 생각한 게 아니고,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일단 우리가 기술을 선점하자, 빠르게 AI 제품을 내놓고자 하는 욕구가 컸다라는 거고, 중국은 처음부터 개념이 다르죠. 일단은 가성비 있게 좋은 제품을 뽑아내자라는 거에 있었으니까 처음에 개발 방향 자체가 달라요. 만약에 미국이 이 부분을 생각해서 최대한 가격을 낮추면서도 효율성을 뽑아내자라는 방향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가성비 있는 LLM 모델을 딥시크보다 싸게 만들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AI 시장이 성장할 때 미국이 AI에 대한 투자 비용 부담을 줄여보자 라고 하면서 이 개발을 시작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더 저렴한 대안이 이제 나왔다라는 부분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가 반도체에 대한 이제 거품론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HBM 분야에서 최고의 우위에 있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제일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삼성전자도 어찌되었던 간에 충격을 같이 받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SK하이닉스보다는 주가 하락폭이 가장 적은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딥시크가 경력 1, 2년차 천재들이 모인 스타트업이라고 소개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딥시크 관련주가 무엇이냐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커지고 있죠. 다만 이게 이제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다 보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시각도 많아요. 첫 번째, 실제로 저가 이 GPU만 사용한 것이 맞냐? 만약에 고가 GPU를 어떤 식으로든 사용했는데 숨기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왜 숨길까요? 지금 미국이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가 반도체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고가 반도체 수출을 더더욱 목죄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굳이 좋은 걸 썼다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의심이고, 자, 두 번째는 요거죠. 네, 중국이 기술을 훔쳤다라는 부분. 오픈 AI가 딥시크를 조사하겠다, 자체 모델 훈련을 위해서 대량 데이터를 훔친 의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량 데이터를 만약에 훔쳐서 썼다면 학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가 반도체로도 충분히 단기간에는 좋은 성능을 구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오픈 AI의 데이터를 도용해 가능했을 것이다라는 의혹이 일단은 제기돼 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딥시크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정보를 썼는지에 대해서 오픈 AI와 MS가 조사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뭔가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는 것은 굳이 빠르게 학습할 필요는 없어요. 빠르게 학습하면 좋긴 하죠. 자, 그럼 애초에 자, CPU와 GPU가 있잖아요. 그럼 뭐가 더 성능이 좋죠? CPU가 GPU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GPU가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주목을 받잖아요. AI 시대에서. 왜 그렇죠? CPU는 단일 계산, 하나씩 빠르게 계산하는 능력이 있고, GPU는 동시 계산, 100개 1000개, 10,000개를 천천히 하지만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AI 학습에 있어서는 동시 계산, 동시 추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GPU가 주목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순식간에 빠르게 처리하는 것보단 같이 동시에 계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동시에 계산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져도 학습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LLM,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의 하나인 것이지 앞으로 모든 인공지능의 성능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딥시크 쇼크는 쇼크인데 앞으로 AI 반도체는 저가로 다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인 LLM 학습에 있어서는 학습하는 반도체 성능이 좀 낮아도 가능할 수 있는 건 맞아요. 네. 학습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의혹대로 딥시크가 데이터를 빼돌렸거나 훔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가 반도체를 사용한 거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밝혀질 부분이겠지만요.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에는 이렇게 봐야겠죠. 최신 성능,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GPU, SK하이닉스의 HBM만 써야 이제 AI 반도체 구현이 가능하다, 이런 인식이 팽배했다면 고가 반도체는 고가 반도체대로, 그리고 중저가 반도체는 중저가 반도체대로 쓰임이 나뉘겠죠. 이거는 크게 보면 반도체 업체는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고가 반도체로만 쏠렸던 투심이 중저가 반도체로 이동하는 것이지, 이제 고가 반도체는 다 죽었고 중저가 반도체가 좋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생태계의 확장이지 위축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단기간에는 이제 고가 반도체를 공급했던 업체가 충격을 받는 것 자체는 좀 불가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 주가도 보시면 급락 이후에 일단은 양봉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단기간에 다 메우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HBM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네. 고가 반도체만 시장을 장악하는 거 아니다라는 인식을 줬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저가 반도체 업체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게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주반도체 같은 저가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일 수도 있죠. 그래서 반도체 생태계 자체의 확장이다. 그리고 이런 그 저가 반도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LLM은 일단 맞긴 맞아요. 하지만 앞으로 있을 모든 AI 혹은 AI가 반영된 컴퓨터,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뭐 테슬라가 자율주행 택시도 얘기하고 뭐 우주항공 분야라든지 이런 AI가 반영될 모든 분야에서 중저가 반도체가 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충격은 오히려 반도체 업체의 확장으로 좀 기회를 삼아볼 필요가 있고 그동안 고가 반도체 주로만 쏠렸던 투심이 저가 반도체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낙폭이 컸었던 저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한번 챙겨보실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건 이제 반도체 업체에 뭐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